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네, 함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이제 마무리, 그 다음에 2025년도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 오늘 다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갑작스러운 또 비상계엄령 선포, 또 실패, 그리고 여야 간의 대치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도자를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2월이나 3월 달에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 달에 대선을 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탄핵을 시도했고 이번 주 말에도 탄핵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탄핵 상황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 다음에 부동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 야당이 정권을 잡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최근에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가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꼬리를 내렸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철회가 됐지만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인사님 좀 자료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철회가 돼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발의 일자를 보시게 되면은 11월 25일 날 이제 발의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의자 이렇게 이제 10분의 이제 이름이 적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윤종호 의원이 진보당 대표인데 10명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한 명 있고요. 다 진보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더불어민주당 6명 다 야당에서 발의를 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총 보시게 되면 10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10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내용, 핵심 부분 4가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10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나라는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신설이 된 내용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게 임대인이죠. 임대인 매매 계약 찰하기 전에 15일 이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양수인 계약하고 15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양수인이라고 하면 양수인은 말 그대로 매수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고 새로 계약할 사람이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하려고 해도 임차인에게 미리 계약을 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계약이 됐다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산 사람도 이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계약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또 두 번째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뭐 탄식이 나올 정도의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면 2개월 이내에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2달 안에 나는 이사 갈 거야라고 통보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이 오죠. 2달 안에 이제 보증금 무조건 내줘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집 사는 사람이죠. 이게 네. 양수인. 양수인 같은 경우 2달 안에 보증금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서 이제 마음의 준비죠. 나는 이 집 사야 되니까 임차인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2달 안에 나는 이 보증금을 마련해 줘야 되겠네.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고 전세금까지도 돌려줄
생각도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엄청난 그만큼 이제 내용이네요. 매수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막강한 권력이 부여가 된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을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갑의 입장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이제 임차인이 집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완전 바뀌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또 다음 내용 보게 되면은 라라는 내용인데, 네. 이 라라는 내용 보게 되면은 정말 야,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내용이 네. 담겨 있는데, 보시면은 주택 가격의 모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 가격 안에 이제 보증금이죠. 네. 보증금 플러스 또 담보. 우리가 집 살 때 대부분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죠. 네. 그래서 은행 담보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 이 세금적인 부분은 뭐 국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밀려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게 이제 토탈 금액. 이 토탈 금액 안에 이제 주택 가격 안에서 70%를 넘을 수가 없다. 요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하면 뭐 보증금이 됐든 뭐 대출을 받은 게 있든 세금이든 70%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 상한제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그냥 금액이 결정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기값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 다가구 주택이죠. 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분들, 생계형 임대인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구매를 하겠죠. 근데 네. 보통 50%에서 60% 정도 대출을 이제 일으키고 이제 네. 집을 삽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증금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월세를 이제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 100%, 제가 봤을 때 100%, 70% 넘는 분들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70%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임차인 못 맞출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다음 임차인을 못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고 난 나가야지. 네. 이런 임차인분들이죠. 이런 임차인분들은 또 내가 보증금 못 받을까봐 또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바라는 내용인데, 네. 이 바라는 내용 보시게 되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내 집이 아니다. 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2달 밀린 월세 3번으로 이제 변경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완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화가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2달 밀렸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말 그대로 임차인이 저 한 번 더 살게요. 네. 요랬으면은 거절할 수가 있는 입장이었다면, 이게 3번으로 늘어났다. 네. 그때 이제 거절이 가능한 거고, 이게 이제 정말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무제한 갱신 청구권이 부여가 된 겁니다. 무제한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2+2 그렇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2+2가 아니고 20+20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그냥. 세입자가 원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내 집이 정말 내 집이 아니게 그렇죠. 되면. 집주인은 나지만 세입자랑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들어왔다. 세입자가 4년 살았다. 근데 내가 더 살고 싶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5% 상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 안에서는 5%의 상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똑같이 살든 아니면 올려봐야 5%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무제한 세입자가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이제 있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로 집주인이 전입해서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 집주인이 내가 집 살 거니까 넌 나가세요라고 네. 할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뭐 자기 집주인은 집 한 채로만 살아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 집 다 팔고 네. 내가 딱 살아야 될 집에서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라고 하는 거밖에 없다. 네.
방법은 그밖에 없네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내용이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바로 또 생계형 임대인이에요. 그건 뭐죠? 생계형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0만 원, 300만 원 월로 이제 받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2달 밀리고 세 달 밀리고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해요? 그만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일이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뭐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정말 좀 쇼킹한 내용인데 네. 이제 사고 자고의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여기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가 있는 적정 임대료. 이 적정 임대료가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적정 임대료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 적정 임대료를 정해주겠다.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그리고 또 자라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이제 분쟁, 말 그대로 싸웠다. 네, 싸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이 적정 임대료를 갖고서 이제 분쟁 조정 기준 금액으로 삼겠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바로 시장 가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주인 입장에서 내 집에서 내 보증금을 받는 자유인데 그렇죠. 그게 내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고 정부에서 정해준다. 네. 완전 뭐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거의 깨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완전히 이제 그런 체계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국가에서 시장 가격 상한선을 이제 정해주는 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만큼 이제 시세 상승 하락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천만다행인 게 이 법안이 철회가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법안이 정말 실행이 됐다. 그럼 뭐 전세제도는 붕괴가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시장의 자유 경쟁이나 그런 시장 경제는 끝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할 그럴 집 말고는 투자 자체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얘기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을 과연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지금 현재 야당의 의원이라는 게 정말로 좀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의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정권 자체가 이제 바뀔 확률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바뀌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99%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윤 대통령님이죠. 이제 윤 대통령님이 지금 현재 지지율 보게 되면 11%예요. 11%면 뭐 거의 끝났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탄핵이나 하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자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26.2%.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배가 넘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7.6%. 지금은 이제 만약에 뭐 다음 주라도 대선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그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현실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세법 개정안이죠. 이제 네. 세법 개정안 자체가 이제 야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그 전까지는 협상의 의지가 이제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서 네, 맞습니다. 얘기했었죠. 네. 뭐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해드렸던 네. 부분이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부결 처리로 바로 마무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바뀌기 전과 바뀌었을 때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보통 보면은 이제 세율표 자체가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표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네. 이제 같은 세율표를 이제 적용을 받는데
크게 봤을 때는 세율표 이제 최고 상한선 자체가 그 전에까지는 이제 50%였어요. 50%였는데 이게 40%로 낮아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결 처리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10%라고 하면은 금액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 차이가 몇 억 차이 나겠죠. 몇 억, 뭐 몇십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현재 분위기 봐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추진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민주당에서 또 4조 1천억 원 감행안도 단독 처리가 완료가 됐죠. 네, 오늘 처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국정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빌라 시장도 말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전에 지금 임대차 보호법 이제 10가지 그 중에 4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공공에서 내 주택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처럼 쓰겠다라는 내용이 정말 강하게 어필이 됐던 이제 내용인데 지금 이 빌라 시장 자체 현재 빌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 120% 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공시가 이 120%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현재 통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급락을 하고 맞습니다. 전세나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전에는 126% 룰에서 112% 룰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25년도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정부에서 워낙 이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좀 더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이거만큼은 진짜 120% 지금 126%도 죽겠는데 여기서 더 낮추면 정말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빌라 시장의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요. 실질적으로도 월세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이죠.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이제 통으로 맞추면 다행이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반전세로 이제 맞추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126%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월세로 반전세로 네, 반전세로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네. 몇십만 원도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월세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굉장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임차인도 전세 보증금만 내면 되는데 전세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내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월세 비용을 또 내야 되는 또 부담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냥 전세로 받으면 깔끔한데 이거를 공시가 120% 룰에 딱 맞추다 보니까 전세가는 좀 줄어들고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야 되니까 월세를 또 받아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임차인도 엄청난 피해 또 세입자도 나름대로 또 세입자도 또 월세를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런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앞으로 임대료 통제 정책이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제가 높죠. 봤을 때는 높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이 된다 아니면 월세 가격이 상승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이거에 맞춰서 임대료 통제 정책 정말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통제가 되면 그분들이 어디가 살겠어요? 그러면 뭐 텐트 치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월세에 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월세 살면 지금도 월세가 통계 이래로 가장 지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살면 그 기간 중에 추가적인 돈 안 나가고 돈을 아껴서 주거 사다리로서 아파트를 간다든지 뭐 집 매수를 한다든지 이제 목돈을 모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뭐 월급 200, 300 받아가지고 뭐 월세 지금 원룸 같은 경우도 7, 80 그렇죠? 빌라 같은 경우 투룸 신축 같은 경우도 120, 30 네, 뭐 맞습니다. 150까지 나가니까 강북 같은 경우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냐고 그러면 맞습니다. 임차인도 굉장히 큰 데미지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이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025년도죠. 얼마 안 남은 6개월밖에 안 네. 남았는데. 근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이제 한시적 배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철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에 이제 양도세 중과 이게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이제 묶었습니다. 네. 이제 한시적 배제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연장을 시키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할까요? 쉽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연장 안 되면은 이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면 이제 1주택자는 모르겠지만 네. 두 채, 세 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특히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한 분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세율이 어떻게 되죠? 보통 이제 기본 세율이죠. 기본 세율 플러스해서 내가 두 채다. 그러면은 20%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거고. 기본 세율이 몇 프로죠? 최대 이제 45%죠. 45%? 네, 평균 10억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10억이다라고 하면은 기본 세율 한 20%에서 30% 사이. 그 정도. 30%, 맥스 30%라고 치면 10억짜리에 맥스 30%에 추가 중과세가 20%. 만 2주택이면. 2주택이면 네, 3주택이면 3주택이면 30%. 30%. 그러면 예를 들면 2주택, 3주택자들은 내가 양도한 차익의 뭐 60%, 50%에서 60%, 65%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물 잠김이 또 다시 심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물이 없어. 지금은 매물이 뭐 9만 채 가까이 가장 높은 상황이지만 물론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집값 상승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고 또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5년도에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24년도죠. 지금 현재 24년도 이제 마무리 시점이고 그다음에 25년도 상반기 안으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사고 싶은 지역, 입지 분석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적인 부분이죠. 세금적인 부분 세팅 아니면은 이 명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부분 세팅, 명의 세팅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를 조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 폭탄이 시작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정권이 뭐 비슷한 정당이 비슷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책을 한번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26번, 26번의 규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세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취득세 중과 과거에 이제 지금도 현재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2주택부터는 8%, 그다음에 3주택부터는 12%의 중과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첫 시행이 됐다고 봅니다. 이때 첫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제 종부세 이 세율표 자체가 굉장히 높게 또 세율표가 바뀌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또 제가 자료를 또 조사해 보면서 또 알게 됐지만 이때 시기에 보게 되면은 종부세 아니면 재산세로 거둬들였던 세액 자체가 임기 초하고 임기 말에 세액 거둬들였던 금액이 굉장히 또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 나던가요? 임기 초에는 4조 3천억. 네, 4조 3천억이 임기 말에는 10조 8천억. 그 2배 이상. 네, 맞습니다. 그 2배 이상을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만큼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명의 세팅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도 대통령령으로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또 공시지가 이제 현실화를 말 그대로 이제 시가 기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거 자체가 아직까지 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령으로서 지금 3년째 계속 이제 동결을 시켰지만 이 대통령령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 이게 살아나는 거죠, 법안이. 거의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거의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투기과열지구죠. 서울 전 지역 25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싹 다 묶였었고, 네. 그 다음에 이 경기도 대부분 지역, 이제 핵심 지역들 위주로 대부분 다 묶였고,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까지도 싹 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었습니다. 그만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은 그만큼 제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청약 관련돼서도 그렇고 투자 관련돼서도 그렇고 아니면 세금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의 90%가 포함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은 상당히 조금 불편하게 사실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그때는 물론 금리도 낮았었고, 그렇지만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지산이나 뭐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래도 이제 내년 시장 상황은 금리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야겠지만 앞으로 정권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이 발의가 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철회가 돼서 천만다행이지만 근데 요게 이제 안 나오리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혹시나 이것보다 더 강화된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맞습니다. 끔찍합니다. 네. 요거 이제 요거와 비슷한 사항들이 법으로 또 발의가 된다. 근데 그렇죠. 개정 통과가 된다. 임대인들 싹 다 죽어날 겁니다. 그럼 참 어려운 뭐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진짜 바라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하고 2025년도를 맞이한다. 재앙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황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세법이라든지 정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은요. 일단은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탄핵이나 하야 뭐 법정구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재산, 피땀 흘려서 산 내 집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세 관련된 정책들, 임대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고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전세가 정말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비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집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앞으로 월세를 내 아들, 딸이 버는 30%, 40%, 50%까지를 월세 내다 끝내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런 재산뿐만 아니고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예상하시고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부동산 규제 정책은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은 굉장히 또 많이 풀겠죠. 거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초양극화가 정말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에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생존 방법은 내 피 같은 돈 그리고 내 피 같은 집 잘 지키시고요. 서울의 최상급지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강남을 포함한 한강변 그리고 역세권 쪽으로 내 재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또 저희와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와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의 이런 부동산 상황을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도 달아드리고 또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한사님? 네, 오늘 정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또 이제 대표님과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대표님의 생각, 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시청자분들과 이제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